봅시다. 2011번 좀 하나 보고 갈게. 2011번. 책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 여기 문제 써줄 테니까 이거 같이 봅시다. 자, 2011번에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4n으로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절대값 A1, 절대값 A3 쭉 해가지고 절대값 A19의 값을 구해달래. 자, 오늘 할 유형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지금 물론 여기 지금 처음 듣고 있는 친구도 있긴 한데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부분합이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듣고 싶어서 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해야 돼서 오는 거야? 여기가 더 늦게가 알지? 응? 아, 빨리 와 그럼. 빨리 와. 아, 그러니까 진작에 그냥 B반에서 듣지 왜 A반 갔다가 처음부터 나랑 등차 등비 했어야 된다고. 안 돼. 인생을 포기하고 싶냐고. 안 돼. 개인적으로 내가 원래 내가 개인적으로 운유고는 다 일로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 운유고는 일로 데리고 오고 싶었던 이유가 응? 아, 이게 아니라고. 실패한 거라고. 처음부터 왔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준균이랑 승민이랑 세빈이 있고 상우도 이제 늦게 왔으니까 서율이 은찬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서율이는 좀 일찍 왔고 은찬이는 영상으로 봤으니까 그렇다 치면 사실 내가 수열에서 너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등차 등비에 다 있거든. 등차 등비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여기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수열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열합에 띡 나타나면 지금 내가 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준균이랑 승민이랑 세빈이는 상우도 그렇고 내가 이따가 단톡방 영상 다시 올려줄 테니까 주말에 그냥 컴퓨터에다가 내 거 영상 틀어놓고 딴짓 해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라도 봤으면 좋겠거든. 등차 등비를. 그리고 듣고 안 듣고가 너는 차이가 많이 날 거야. 다시 오늘 할 내용이니까 부분합이 2차식이야. 얘에 대한 2차식이야. 이게 뭐라는 거 빨리 체크돼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는 거 체크돼야 된다. 게다가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공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공비가 그치, 요거의 개수의 2배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리고 첫 번째 항 어떻게 돼? A1은 S1이랑 똑같잖아. 1 집어넣으면 초항 얼마? 13 이렇게 나오겠네. 초항이 13이고 공차가 공비라니 미친 거냐?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뭐 체크할 수 있냐면 일반항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일반항 어떻게 돼? 공차에다가 냅다 n 집어넣을 거고 1 집어넣어서 13 나오도록 만드는 수를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바로바로 돼야 돼. 그럼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찾았어. 일반항 찾았으면 우리 절대값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결할 거잖아. 절대값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 지금 보면 언제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하니? 언제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해? n이 8일 때부터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는 양수인 거고 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기 시작하네. 그럼 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절대값은 우리 항상 정의로만 해결을 할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바뀌어지겠지. A1, A3 쭉 해서 지금 홀수 번째 항만 있단 말이야. 7번째 항까지 그냥 쓴 김에 써볼게. 7번째 항까지는 그냥 절대값이 바뀌어질 거고 8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얘는 9번째 항부터는 다 뭘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11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마이너스 A19까지 가겠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우리 빨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면 뭐가 유지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유지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두 칸씩 건너뛰어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 이거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그냥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4개로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지금 두 칸씩 건너뛰니까 뭐가 유지돼?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이 A9고 마지막 번째 항이 A19야. 항의 개수 몇 개니? 항의 개수? 오늘따라 이렇게 덥냐 여기는?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 빨리 셀 수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홀수만 있잖아. 홀수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항에서 19번째 항까지 홀수의 개수는 몇 개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홀수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지. 우리 이제 수열을 배웠으니까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홀수의 개수니까 10개란 말이야. 거기서 몇 개 뺐어? 4개 뺐으니까 이거 몇 개야? 6개라고. 6개가 되겠네. 그럼 얘는 앞에 마이너스에 2분의 또 등차수의 합이잖아? 첫 번째 항 A9 마지막 번째 항 A19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6개? 이거 계산이 좀 되겠네. 일반항 찾았으니까 얘들 다 집어넣어서 계산이 가능하겠지? 한 김에 해볼게. 지금 1은 A1은 13이었고 A7은 여기다 7 집어넣으면 1이겠네. 1 A9는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A19는 여기다가 19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3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답이 되겠다. 계산을 생각할게.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꼭 기억해줘. 오늘 할 거야. 오늘 다시 할 거야. 일반 부분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우린 알아야 돼. 이제 등차수열 합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된다라고 그랬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기억하고 계속 질문 좀 많이 해줘. 질문 만약에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고 우선 진도 나갑시다. 자, 우리 반은 부분 수열을 안 했거든. 그래서 부분합을 안 했거든. 부분분수? 부분합이 아니라 부분분수를 안 해서 부분분수부터 볼 거니까 수매식 몇 쪽을 피면 되냐면 493쪽을 핍시다. 493쪽을 펴서 2398번부터 봅시다. 나 펜 어디다 놨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잠깐만 이것 좀 다시 나눠줄게. 줄게. 뽑아놨어 선생님. 이거 3장씩 받으면 돼. 3장씩. 승민 3장 맞지? 우리 반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필기할 거거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필기하면 돼. 이거 못 받은 사람 없지? 다 받았지? 3장씩 받으면 돼. 3장씩. 4장이야? 봅시다. 493. 오늘 할 내용이 우리 지금까지 기말고사 준비하는 범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거든. 오늘 할 내용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테니까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들어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조금 갈 길이 멀어가지고 좀 빨리 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은 좀 차근차근 문제를 풀 거거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되고, 안 되는 친구들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질 줄 알아야 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끈기 있게 물어줘야 되거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수열의 합,
합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고 있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거든. 첫 번째는 등차 등비.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 합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시그마 표현에서 푸는 문제들.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 일반항 AK 찾아가지고 시그마 표현에서 거듭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부분인데 소거형 문제들이야. 소거형 문제들. 소거형 문제들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 오늘 소거형을 볼 거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부분 분수야. 부분 분수랑 관련된 문제들.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부분 분수 공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됐었어. A 곱하기 B 분의 1. A 곱하기 B 분의 1을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100% 부분 분수 쓴다고 보면 되거든. 얘 어떻게 되냐면 B-A분의 1에 B-A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작은 수를 쓰고 뒤에다가 큰 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앞에 작은 걸 쓰고 뒤에 큰 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분수를 쓸 때도 A가 작은 거, B가 큰 거를 서버로 타고 찢는 게 좋아. 아무렇게나 막 찢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봐봐. A가 작은 수고 B가 큰 수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큰 수가 될 거거든. 역수니까. 그래서 빼기 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작은 걸 앞에다 쓰고 뒤에다 해줄 거다. 그럼 이렇게 부분분수를 해가지고 시그마 문제들 나열해서 지워져서 남는 거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유리와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우리 루트 이렇게만 쓸게. 그냥 루트 A 분의 루트 B 분의 1이 있으면 우리 분모를 유리화 하겠다라는 거지. 분모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 해가지고 또 소거형 문제들 많이 풀게 될 거야. 약간 패턴 같은 문제들이잖아. 정말 내가 속상한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만 가르치는 문제야. 우리나라, 일본, 중국만 다루는 유형의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좀 좋은 문제들은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398번부터 봅시다. 우선 좀 연습이 필요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요놈의 값을 구해달래. 첫 번째로 뭐부터 해볼 거냐면 시그마 표현부터 해볼 거야. 문제에서 시그마 표현이 되어 있으면 고마운데 시그마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시그마 표현부터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위에다 하인 번호 쓸 거라고. 1번. 얘가 두 번째 항 2번. 얘가 세 번째 항 3번이야. 그럼 나는 빨리 뭐 생각할 거냐면 K번째 항의 모양을 찾을 거라고. K번째 항이 뭐야? 항상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앞에 곱해진 숫자랑 뒤에 곱해진 숫자 따로따로 생각할 거다 그랬지. 첫 번째 항은 앞에가 1, 두 번째 항은 앞에가 2, 세 번째 항은 앞에가 3이니까 K번째 항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니? 앞에가 뭐가 곱해질 거야? 그냥 항의 번호 똑같이 K가 곱해지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숫자들.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5거든? 어떤 식이지? 항의 번호보다, 그치? 2 큰 거 맞니? 항의 번호보다 2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 K번째 항은 뒤에 곱해진 수가 뭐가 될 거냐면 K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다 1로 똑같으니까 얘가 K번째 항 AK가 되겠네. 이렇게. AK가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 시그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항 찾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앞에 있는 게 항의 번호니까 얘는 몇 번째 항? 8번째 항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표현을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분모가 곱하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고민 없이 이게 뭐라는 거 빨리 체크가 돼야 돼. 부분분수라는 거 체크가 돼야 된다고.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지금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 둘의 차. 그러니까 얘네 둘의 지금 차 얼마냐면 2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여기 밑에다 써볼게. 여기 밑에다 쓸게.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지금 2분의 1은 상수니까 얘를 이렇게 쓰자. 상수는 바깥으로 뺄게. 2분의 1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문제를 시작할 거야.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 푸는 패턴을 익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문제다? 이거 소거형 문제라고. 소거형 문제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한 다음에 남는 걸 찾을 거거든. 근데 남는 걸 찾는다는 게 결국은 뭐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냐면 그냥 무식하게 막 푸는 게 아니라 규칙성의 도움을 받아서 찾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 나는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끈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거든. 선생님들이 이거 풀어주는 거 보면 되게 그냥 쉽게 대충 얘기해서 나가거든. 근데 막상 내가 해보면 안 보일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건 많이 해봐야 돼. 내가 지금은 편법을 가르치지, 편법은 아니고 지금은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걸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너네한테 이거 쉽게 찾는 법을 알려줄 거거든. 이 쉽게 찾는 법을 하려면 결국은 연습이 돼야 돼. 자, 나열할 거야. 수열의 기본 나열이잖아. 우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바깥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놓고 자,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지금 1 집어넣은 게 1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쓸 거야.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지금 1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다 라고 써볼게.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야. 자,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면 너네 이거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면 뭔가 괄호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집어넣어야 돼. 괄호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집어넣어야 돼.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야.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거든. 지금 8개밖에 안 되잖아. 8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8개 다 써볼게. 자, 5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6 집어넣으면 6분의 1 빼기 8분의 1, 7 집어넣으면 7분의 1 빼기 9분의 1, 8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다 집어넣네. 이렇게 하고 없어지는 걸 보면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없어져.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없어지지. 내가 아까 말한 괄호 하나가 다 지워질 때까지 넣어야 된다는 게 이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다 지워지기 시작했지. 그럼 여기도 다 지워지기 시작할 거야. 지워지기 시작할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규칙성의 도움을 받을 거라 그랬거든. 처음으로 뭔가가 다 지워지기 시작했을 때 앞에 상황을 봐봐. 앞에 상황을 봐봐. 앞에 상황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살아남았지. 이렇게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으면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살아남았지.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살아남았는데 왼쪽이 몇 개 살아남았니? 2개 살아남은 거 맞니? 이 느낌을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 왼쪽이 2개 살아남았거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7분의 1, 7분의 1 없어져. 이렇게. 그치?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서 이렇게 없어졌겠지.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다 지우고 났더니 요 2개가 살아남았잖아.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좀 신경을 쓰고. 어때? 왼쪽에 2개, 맨 뒤에는 오른쪽 2개 살아남은 거 맞니? 이게 항상 규칙이라고. 항상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대칭관계로 남을 거야. 대칭관계로 남을 거거든. 다시 처음으로 뭔가가 다 사라지는 순간, 처음으로 다 사라지는 순간에서 남은 걸 체크하라고. 그럼 무조건 대칭으로 뒤에 쪽에 똑같이 남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가 왼쪽이면 왼쪽 2개면 오른쪽 2개.
여기가 왼쪽 한 개였으면 오른쪽 한 개, 여기가 오른쪽 세 개였으면 여기는 왼쪽 세 개. 무조건 대칭이라고. 이거를 외우면 안 되고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나열을 해서 확인하는 거야. 나열을 해서 쭉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진짜 대칭이네?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를 반드시 해봐야 돼. 다시.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계산을 마저 해보면, 계산을 했더니 앞에 2분의 1 있는 거 조심해. 2분의 1인 상태에서 여기는 1 남았고 여기는 2분의 1 남았고 저기는 마이너스 9분의 1 남았고 마이너스 10분의 1 남았다. 이렇게 남았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답이 되겠지. 그럼 계산합시다. 자, 2분의 1 있고 통분 그냥 바로 할게. 90으로 통분합시다. 가로 쓰지 말자. 90으로 통분하면 얘는 90, 얘는 45,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필요하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80, 125, 116, 116 이렇게. 그럼 이 약분하면 58, 약분하면 45분의 29? 이게 답이 되겠네.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부분분수 문제들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 그냥 별거 없네 라고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문제야. 그래서 꼭 끈기를 갖고 해봐야 돼. 끈기를 갖고. 그다음 옆에 2402번 봅시다. 자, 얘도 우리 일반항 찾는 거 계속 꾸준히 좀 연습을 하면서 갈게. 저거 지금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일반항 빨리 찾아봅시다. K번째 항 빨리 찾아보자. 뭐죠? 있어? 빨리 K번째 항 찾아보고 시그마로 표현 한 번만 해봅시다. 볼게. 아직까지 안 됐으면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볼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항상 이렇게 항의 번호 쓸 거야. 도움 받을 거라고. 나는 K번째 항의 모양이 필요해.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7. 요것만 잡으면 끝날 것 같거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봤으면 좋겠어. 1, 3, 5 이렇게 커져나가는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K번째 항의 모양이 어떻게 되니? 홀수잖아, 홀수.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라서 꼭 등차 수열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된 홀수는 2K-1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2, 4, 6 이렇게 가는 짝수는 2K, K번째가 2K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홀수가 만약에 3부터 커져. 3, 5, 7 이렇게 가는 홀수는 뭐가 되는 거야? K번째가?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아니면 정말 안 되면 공차가 2고 초항이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아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K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면 앞에 곱해진 게 K번째 홀수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오겠다. 그리고 분자는 다 2네. 얘가 지금 일반항 AK라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사실 이제 너네가 이거를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부분문수의 한 형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부분분수의 한 형태야. 사실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거든.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3의 제곱 빼기 1을 얘를 3 빼기 1 곱하기 3 플러스 1
5의 제곱 빼기 1은 5 빼기 1 곱하기 5 플러스 1. 얘는 7 빼기 1 곱하기 7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었어야 돼?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라서 합차로 바로 쓸게. 2k 플러스 1 빼기 1 곱하기 2k 플러스 1 더하기 1. 요걸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부호문수로 잘 쪼개볼게. 잘 따라와 봐. 잘 따라와. 이거 둘의 차가 얼마니? 2지. 이 둘의 차가 2야. 그게 여기 오잖아. 2분의 이렇게 오잖아. 그리고 이 2를 여기다가 갖다 쓸게. 그래서 약분돼 사라진다고. 보통 둘의 차를 여기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사라지게. 그럼 뭐만 남냐면 앞에 거 분의 1, 2k 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분분수 계산이 잘 돼야 돼. 이거 많이 연습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돼. 그럼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빨리 찾아야지.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일반항 이렇게 찾았잖아. 얘가 29 되는 게 몇 번째 항인지 빨리 찾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몇 번째야? 14번째 항. 시그마 표현하는 거 항상 몇 번째 항인지까지 찾는 거. 그래서 k는 1부터 14까지. 일반항이 요거였지. 2k 분의 1 빼기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뭐 할 거야? 나열할 거야. 나열할 거야. 어디까지 나열할 거라고? 어디까지?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할 거야. 하나가 다 한 쌍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더하기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나서 시험 대비할 때는 보자마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다는 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우선 연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 3 집어넣으면 6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러고 잘 째려봐봐. 이러고 잘 째려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사라지지.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에서 다 사라졌다고. 다 사라졌어. 그럼 여기도 이제 계속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다. 그렇게 해서 잘 앞에를 째려봤더니 왼쪽에 몇 개 살아남았어?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에 1개 남았다고. 그럼 무조건 대칭으로 고민 안 해보고 안 써봐도 오른쪽에 몇 개 살아남겠다? 1개 살아남을 거라고. 1개 살아남을 거니까 뒤에 1개만 써보면 된다고. 맨 마지막 거 K에다가 14 집어넣은 거 1개만 써볼 거라고. 쭉 가서 14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 지워지고 오른쪽에 1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요것만 살아남을 거라고. 만약에 내가 의심이 되면 이게 지금 14번째잖아? 만약에 의심이 되면 13번째, 12번째 써보면 돼. 13 집어넣어보면 26분의 1 빼기 28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래서 없어지네 라고 확인된다고. 그래서 내가 해보라는 거야. 의심이 되면 써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계산했더니 뭐만 남아? 2분의 1 빼기 30분의 1만 남겠다. 그래서 30분의 14, 15분의 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부분분수 언제 쓴다고?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찢어서 쓸 거라고, 준균아.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쓸 거라고. 그래서 지금 2404번을 봐봐. 2404번.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다라고 알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봐봐. 분모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얘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A2K 빼기 1 곱하기 A2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거 부분분수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내가 A의 2K-1하고 A의 2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어 없어? 한 번만 생각해봐. A의 2K-1하고 A의 2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등차 수열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 AK를 찾아서 AK를 구한 다음에 K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2K-1하고 2K 플러스 1 대입하면 얘랑 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수열을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함수식 찾듯이. 마치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게 수열이거든. 내가 fx의 식을 알아. fx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f에 얘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x 대신에 그냥 2x-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f 2x 플러스 1도 x 대신에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가르쳐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열은 그냥 함수야. 함수. 함수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너네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다시 배우고 있는 거고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그럼 봐봐. 첫째 항일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니까 일반항 AN 바로 쓸 수 있지. 공차에다가 우리 냅다 N 곱할 거고 초항이 1이 나오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2K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N 대신에 2K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2K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나와? 그냥 바로 계산할게. 6K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A의 2K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의 2K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N 대신에 2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6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끝났네. 여기다 식 그냥 집어넣어보자고. 식 집어넣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의 2K 마이너스 1이 얼마나고? 6K 마이너스 5라고. A의 2K 플러스 1은 6K 플러스 1이래. 요거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분모가 또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뭘로 생각할 거야? 부분수로 찢을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한 번만 써볼게. 둘의 차 얼마니? 둘의 차 6이지? 6분의 1에 앞에 거 그냥 냅다 써줄 거라고. 빼기 뒤에 거 6이 되겠네. 요거 구하라는 거네. 요거 시그마 이거 하라는 거지. 그럼 상수는 바깥으로 뺄게 좀. 상수는 바깥으로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빼고 어떻게 할 거다? 나열할 거라고. 보자마자 사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살아남는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6분의 1에 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7분의 1. 잘 써줘. 이거 이따가 안 된다고. 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12 빼기 5니까 7분의 1 빼기 2 집어넣으면 1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3 집어넣으면 1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나 안 쓸 거야. 안 쓸게. 왜냐면 날라가잖아. 마이너스 7분의 1, 7분의 1 날라가지. 마이너스 13분의 1, 13분의 1 날라가지. 이렇게. 앞에 몇 개 살아남았어? 한 개 살아남았다고. 다시.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쭉 가다가 뒤에도 몇 개 살아남겠다고? 한 개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8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8.
사실 여기도 안 집어넣고 여기다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해볼게. 8 집어넣으면 43분의 1 빼기 4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 지워지고 오른쪽에 항상 대칭으로 한 개 살아남을 거라고.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래서 답은 6분의 1에 1 빼기 49분의 1이니까 바로 쓰자. 49분의 48인가? 이렇게. 약분하면 7. 또 약분하면 7분의 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될 생각이야. 이따가도 중요하게 쓸 거야. 내가 일반항 AK를 식으로 쓸 수 있으면, AK를 구할 수 있으면, 계산 잘못했어? 49분의 8이구나. 이거. 49분의 8이 답이네. 7분의 1이 아니라. 고마워. 그래서 AK의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변형된 식들 다 쓸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야. 이미 우리가 함수에서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행동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넘겨서 2408번을 봅시다. 자, 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야.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식으로 바꾸는 행동.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을 너네가 잡았으면 좋겠냐면, 여기 안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잖아. 점점점.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거나 혹은 여기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정확한 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시그마 1의 세제곱부터 k 세제곱까지 합이니까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여기 지금 변수가 k니, 여기 k까지니까 k는 1부터 k라고 쓰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k는 1부터 k까지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변수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n도 여기 있거든. n도 여기 있으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할게. l이라고 할게. l은 1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l 세제곱. 이렇게라도 표현해봐도 해야 된다고. 문자를 바꿔서라도.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우리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k 세제곱까지니까, 아이고 6이 아니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었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을 한 공식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문제 다시 한 번만 써볼게. 자, A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가 요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볼게. 4분의, 그냥 차근차근 해. K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요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 번분수잖아. 나는 번분수 항상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 얘 분의 1 이렇게 쓸게. 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K 한 개 이렇게 날라가고 K 플러스 1 이렇게 한 개 날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올 거니까 얘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고 할 거니까 4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A10의 값 구해달라 그랬거든. A10?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자. A10은 여기가 10까지인 거지. 요거 구하라는 거네. 그냥 간단한 부분문수 문제로 바뀐다고. 얘도 한번 해봅시다. 4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뺄게. 이렇게 뺄게. 이렇게 빼고 요거 이제 찢어볼까? 둘의 차 얼마야? 1이지? 둘의 차 1이니까 1분의 1 될 거니까 그건 안 쓸게. 그럼 얘 그냥 어떻게 될 거냐면 밖에 4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앞에 한 개 살아남고 뒤에 한 개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해서 너네가 느낌을 잡아줘.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지? 그럼 이제 보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날라갔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날라갔어. 이렇게 처음으로 없어지는 순간 봤더니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한 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럼 다 날라가고 요거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4에 1 빼기 11분의 1 11분의 40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10번 좀 잠깐 보고 갈게. 이 문제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려고 하는 거거든. 2410번 숙제하기 전에 힌트를 좀 주려고 하는 거니까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봐봐. 요거. 지금 n제곱 플러스 n분의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거든. 이거는 방법을 모르면 못해.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문제라서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쪼잔한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가 되는 거지. 방법을 좀 알아야 돼. 이게 어떤 느낌을 잡아야 되냐면 너네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행동 중에 하나거든. 유리함수에서 사실 배워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분모는 2차고 분자는 3차지. 맞아? 그럼 이거 몇 차니? 분모가 2차고 분자가 3차면 저거 몇 차씩일까? 1차야. 1차라고. 그럼 지금 이거 1차식인데 나한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분자 때문에 3차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차수를 낮추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행동 중에 하나거든. 유리함수에서 뭐 배웠냐면 너네 이런 거 배웠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봐. 표준형으로 바꿔봐.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 여기 앞에 x계수가 2잖아. 분모의 모양이 나오도록 냅다 그냥 x의 계수에다가 분모의 모양 냅다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써봐봐.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볼래? 이거 전개 한번 하면 2x 플러스 2지. 근데 원래 분자가 모양이 뭐여야 되냐면 2x 플러스 1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뭘 빼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1 빼주면 돌아갈 수 있지.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찢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찢은 거 먼저 쓸게. 이렇게 찢으면 뭐가 돼?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찢으면 분모의 모양과 같게 항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찢어진다고. 이렇게 찢어진다고. 분자가 1차였는데 몇 차로 나눈 거야? 상수로 차수를 낮춰버린 거라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사실 여기가 지금 간단한 1차식일 때는 이런 모양이 쉽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한 걸까? 이거 사실 뭐 한 거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검산식 쓴 거야. 2x 플러스 1 분자를 x 플러스 1로 나눈 검산식 쓴 거라고. 검산식 쓴 거야. 그럼 봐봐. n제곱 플러스 n분의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 있거든. 내가 뭘 해볼 거냐면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을 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가지고 검산식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식 일부러 복잡하게 안 주거든. 그냥 바로 할게.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 이거 두 개 n으로 묶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럼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다고. 요렇게. 그럼 요렇게 찢으면 얼마야? n이지. 요렇게 찢으면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작이거든. 시그마. 지금 뭘 구해달라면 K는 1부터 9까지를 구해달래. K는 1부터 9까지. 얘가 이걸로 바뀌지. 이걸로 바뀌어.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N 대신에 K를 써줘야 돼. 변수 K니까. K 더하기 K제곱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바뀌거든. 그럼 시그마는 찢을 수 있지. 여기가 K잖아. K니까 찢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이거 따로 쓸 거고 이것도 따로 써볼게. 시그마 9까지 K제곱 플러스 K분의 1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될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부분분수라고. 합을 내가 구할 수 있는 합 두 개로 바꾸는 거야 또. 그럼 이건 이거대로 계산하고 이건 이거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얘는 한 김에 그냥 하자. 2분의 1부터 9까지 자연수 합이니까 9 곱하기 10 해서 45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한 번만 봐봐. 얘 찢으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지. 선생님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안 되면 몰라도 돼. 안 되면 몰라도 돼. 한 번만 설명해 볼게. 봐봐. 이렇게 되거든. 앞에 개수가 얼마니? 앞에 개수가 1이지. K의 개수가 1이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 보폭이라고 생각해. 내 보폭. 한 걸음이 1이야. 한 걸음이 1이야. 무슨 말이냐면 K가 1 커질 때마다 1씩 커지는 거잖아. 개수가 1이니까. 내가 한 걸음이 1이야. 이 둘이 얼만큼 차이 나니? 1만큼 차이 나지. 다시 한 걸음의 크기가 1이거든. 근데 얼만큼 차이 나? 1만큼 차이 나. 그럼 몇 걸음 차이야? 한 걸음 차이. 그래서 무조건 앞에 하나 뒤에 하나야. 무조건 앞에 하나 뒤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1분의 1 빼기 10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어. 봐봐. K의 개수가 얼마야? 2지. 한 걸음의 크기가 2라고. 둘이 얼만큼 차이나? 차이가 얼마야? 2지. 차이가 2지. 이 2는 몇 걸음이야? 한 걸음인 거 맞아? 한 걸음의 크기가 2니까 2씩 차이 나는데 한 걸음 차이지. 그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라고. 건너뛰는 간격이 한 칸 차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 한 걸음의 크기가 얼마야? 1이지. 차이는 2지. 몇 걸음 차이나? 그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라고.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는 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거든.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총집합해야 되는 문제였다. 2412번도 하나만 힌트를 주고 갈게. 2412번 요거 하고 쉴게. 요거 하실 테니까 봐봐. 2412번.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어야 되는 행동인데 문제인데 우린 저번 시간에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고. 봐봐. 2412번. 여기 지금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무슨 수열? 문제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얘기가 나오면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는 없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 근데 봐봐.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부분분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분자가 뭔가 복잡한 거의 제곱이야. 이거 뭘까? 이거 뭐야? R이 아니라 공차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공차야. 그러니까 그냥 숫자라고. 숫자. 그냥 숫자라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지금 얘는 공차가 뭔지 못 구해. 이걸 이용해서. 그럼 얘를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의 관계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 모든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로 싹 다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D로 다 표현이 가능할 거야. D로 다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그냥 약분돼서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모든 걸 D로 표현할 수 있어. 해봐야 돼. 쉬었다 합시다.